안녕하십니까. Y타임즈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오늘 또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사망한다 그러면 그 다음 체제를 누가 이을까요? 김여정일까요? 김평일일까요? 지금 김정은 생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4월 12일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얼굴을 비친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9일 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는 제3인자이죠. 이 박봉주의 김정숙 평양방직 현지지도 기사 외에는 이 당 지도부에 대한 한 줄짜리 기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국가 발전의 동력은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 속에 있다는 논설, 그리고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다라는 논평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자는 김정은 제발로 서서는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요. 반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심혈관 시술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영국 더 선지에 김정은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준비 기사가 떴다라고 나돌았습니다만은 확인해 보니까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는 온갖 설들이 다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스트 김정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사망한다 그러면 그 다음 체제를 누가 이어가느냐 이거죠. 미국 타임지는 27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김정은의 여동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여성이 북한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김여정은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여정은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약 4년간 스위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27일 날 김여정을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라 그러면서 김여정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김여정이 아버지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고 10대 시절부터 북한 선전선동의 대가인 김기남으로부터 권력을 위한 훈련을 받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28일 김정은 사후에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김씨일가 3명을 소개했는데요. 김여정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 그리고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으로 김정은의 삼촌이죠. 김평일도 거론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날 김일성과 둘째 부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는 이복 형제인 김평일을 또 다른 후계자 제목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김평일은 이 김정일이 집권한 197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같은 데서 외교관을 하면서 해외를 떠돌다가 지난해 주 체코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귀국을 했죠. 현재로서는 행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도 이 김평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김남희 윌슨 센터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1970년대 김정일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40여 년간 해외를 떠돌다가 작년 북한에 귀국한 이 김평일의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타임지는 이 기사에서 그가 작년 북한으로 되돌아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자신의 건강, 가족, 정권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평일에게 권력을 승계하거나 김여정을 돕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평일의 나이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사후 체제를 이을 인물은 누굴까요? 김여정일까요? 김평일일까요? 저는 김여정으로 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 그리고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 중앙 그러니까 후계자 역할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여정은 자신의 명의로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수령 유일 영도 체제라는 북한 정치의 특성상 당의 유일 지도 체제를 책임진 당 중앙의 역할이고, 이것은 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의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4월 15일 태양절 참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니까 김여정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한계는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김정은의 제1순위가 김여정이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물론 외신들은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김여정이 정권과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기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씨 왕조가 시작된 이래로 승계 작업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루어졌는데, 김여정은 김정은의 후계자 부재 시 섭정을 하는 사실상의 리더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도 김씨 왕조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글은 그러면서 이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볼 때 그가 여성이라는 점은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남성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인 김여정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포스트 김정은의 북한 지도자로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북한 체제 자체가 김일성 가문의 백두혈통을 통한 지배체제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도 김평일은 작년에야 북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평양의 엘리트 정치에서 중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평일이 그동안 이 변방에 있었고 북한 매체에서도 거의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스트 김정은의 자리에 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김여정이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평일, 김여정 조합의 새로운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평일은 얼굴마다 내서놓고 모든 것은 김여정이 처리한다, 이런 거죠. 결국 이 현재의 북한 상황에서는 포스트 김정은으로 김여정이 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김여정 체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김여정 체제가 북한에 들어선다 그러면 가장 큰 우려는 과연 김여정이 북한 체제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이도 30에 불과하고요.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북한 체제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체제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특히 북한의 권부 특성이 남성 중심의 독재 체제를 굳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여정이 과연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재의 북한 권부,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체제에 머물고 있는 권부와 군부의 구성원들이 김여정 체제를 반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보다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스탈린 사후에 온건파로 분류됐던 후르쇼프가 소련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김여정을 지도자로 받들면서 사실상 이 집단 지도체제 같은 성격의 권력 나눠먹기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식 도이모이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효율적인 외교관계 성립도 가능해질 여력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체제의 취약점은 권력의 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스트 김정은으로서의 김여정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기 힘들어지고 특히 이미 제2인자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최룡해 등의 실세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기에 군, 당, 내각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물론이고 지방의 토군부 세력들과 권력 및 금권, 분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난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김여정 체제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권력의 분점으로 인한 권력투쟁도 상당히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김여정 체제의 안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보건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기인한 것이긴 합니다만 국경 봉쇄, 이 여파가 심각한 경제난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미 외화도 바닥났습니다. 이 말은 통치 자금이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김여정 체제가 들어서서도 영이 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핵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버틸 수 있었지만 바로 그 핵 때문에 대북 제재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 북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인민들의 삶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대신 경제적 이득을 노리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체제 보장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원산 앞바다에 항공모함 한 대 갖다 놓고 체제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김여정이 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은 핵을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유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방식은 권부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쿠데타로 권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만약 김여정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면 핵 고수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보면 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태연하죠. 근데 물 밑에서는 엄청난 작업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더욱 그런 심정을 굳게 합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미국의 대북 행동도 그러한 이 포스트 김정은, 김여정 체제의 앞길을 결코 어둡지 않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김정은 체제, 과연 김여정일까 김평열일까, 그리고 김여정 체제가 들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